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천보입니다, 여러분. 천보고 지금 이제 오늘 장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 약간 빠지면서 49,450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주에 5만 원에 이제 바닥이 깨지면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이 깨졌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중요한 가격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다시 한번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그러니까 되돌아 나갈 건지 아니면 저점에 대한 확실한 이탈이 나올 것인지 좀 중요한 자리에 들어왔다, 봉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첨보가 단기적으로 뭐 급등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첨보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종합정밀 화학 소재 기업으로서 뭐 전자 소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공정 소재, 그리고 의약품 중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해질과 그리고 첨가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에 있어서 지금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핵심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새만금 공장 가동 지연, 이 내용입니다. 지금 첨보는 20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이 약 3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 약간 한 5% 정도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3% 감소한 9억 원 수준으로 이제 좀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9억 원이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9억 원이라는 게 지금 어떤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힘든 건 알지만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실적에 대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새만금 공장 가동 시점이 지연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낮고요. 그리고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26년도 1분기에는 오히려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 확대, 이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중국향 매출 비중 확대가 제품 믹스를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향으로 판매량 자체는 늘었지만 단가 수준 자체만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딱히 개선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이 매출은 132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YOY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8% 정도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72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 하락이 있었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흑자 기조로 전환된 점이 긍정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새만금 공장 지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가 첨부의 실적 개선 타이밍을 늦추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시기를 좀 더 늦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1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과 이제 연결 기준 분기 흑자 전환 시점이 올해 3분기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첨보가 중국 배터리 업체향 판매 비중이 높은 점도 이제 리스크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매출의 약 30%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 중국차의 그 이제 중국 전기차의 수요 둔화와 현지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 있어서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즉 중국의 수요 감소 플러스 경쟁에 대한 심화는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나쁜 점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첨보라고 하면 LIPF6 이 가격 흐름과 기대 요인을 좀 아실 건데, 최근 2차 전지 전해질 핵심 원료인 LIPF6 가격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과 첨가제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품에 대한 원가 부분만 따지고 보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지금 정리한 내용을 좀 하나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은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새만금 공장 지연과 초기 고정비 부담이 실적에 대한 회복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연간 기준은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뭐 전반적인 손익 구조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꽤나 높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을 첨보도 같이 받는다. 뭐 이런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해질 원료에 대한 가격 반등, 그리고 판매 단가 협상에 대한 진전 등은 잠재적 호재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첨보에 대한 뭐 새만금 공장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영상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 안에서 우리가 조금 모아가는 타점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여기가 이제 깨지고 나서 빠지는 게 문제인 거지, 여기서 비비고 있는 거는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6년도에는 무조건 2차 전지의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했었지만은, 제가 이거는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회복은 할 겁니다. 저도 회복을 할 거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대신에 회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약간 완만하게, 지금 리튬 가격도 다시 한번 차트가 요렇게 그려지고 있죠. 내려왔다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저점 대비 2배 정도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첨보도 비슷한 맥락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똑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요렇게 내려오고, 지금 여기에서 그죠? 요렇게 내렸다가 여기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죠. 이마저도 저점 대비해서 2배인 것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지금 이 첨보가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어떠한 구성안들, 주축으로 움직이는 이런 산업군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점점 더 저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5만원 부근에서는 모아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첨보를 가지고 내가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단기 급등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스코 M텍입니다. 포스코 M텍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얘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포스코 M텍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트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점 터치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터치할 때마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점도 같은 채널로 똑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지만 얘는 약간 수렴하는 자리에 다다랐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거쳐놓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볼륨이 나와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포스코 M텍 충분히 매수에 대한 타점으로 가져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언제까지나 단기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좀 단타 좀 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한 10%에서 한 15%. 제일 중요한 건 이 18,000원, 17,500원 부근, 그죠? 17,500원 부근이 이제 돌파가 나와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자리를 뚫어내는 즉시 여러분들은 분할 익절로 장중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점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모아 가시면서 17,500원 뚫어냈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익절, 그리고 이 돌파가 나온 시점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 포스코 M텍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가 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첨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